네, 안녕하세요. 어제 영상 2개 올렸지만 방송 올리고 어제 이제 기술적으로 제가 스피커를 켜놓고 해서 하울링도 굉장히 안 좋았고, 사실은 어제 그렇게 녹화하기 전에 이렇게 그냥 앉아서 얘기하는 것도 원래 있었었어요. 그랬는데 너무 깊은 얘기를 한 것 같아서 좀 낮추려고 다시 한 건데 이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것도 너무나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불편함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해드려야 되겠다고 그랬는데 놀라운 뉴스가 하나 새로 나와가지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레드핑크 말씀드렸죠. 블랙락 이분이 비트코인에 대한 시각 조정이 끝났어요. 앵글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블랙락에서도 이제 그 현물 ETF를 신청을 했어요. 이 사람이 신청했으면은 거진 95%는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예측할 수 없었던 것처럼 또 어제 또 공교롭게 또 이상한 사건이 하나 났어요. 어제 제가 이제 얘기하면서 아마 2018년도 11월 달에 이분이 암호화폐가 어떻게 될 건지는 SEC를 봐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많이 낮았다라고 하면서 미국의 마약 단속국에서 이 암호화폐가 이렇게 불법이라든가 마약이라든가 총기라든가 이런 것에 거래되는 비중이 10% 이하로 낮아졌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지만 더 기다려야 된다. 그러는데 어제 마약 단속국이 사기를 당했어요. 이더리움 갖고 하다가. 그러니까 물론 이 사람을 보지만 이 사람 말대로 세상이 다 움직이는 건 아니고 이제 지켜봐야 되는 거죠. 현재까지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 정도면 이제 판도 읽을 줄 아는 사람이고 세계 경제에 두 눈 다 뜬 사람이죠. 두 눈 다 떴고 이거를 이제 하는데 이 사람이 보기에는 파이코인은 지금 100점이에요. 파이코인은 100점이에요. 그러나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그게 바로 거래소예요. 마약 단속국이 거래소에서 당했거든요. 지금 미국 SEC가 바이낸스니 크라켄이니 안 그러면 SEC가 코인베이스에 전화해서 저 비트코인 빼놓고 다 상장 폐지시켜 라고 코인베이스에서 요구를 한 것도 이유가 있어요. 거래소가 익명성을 갖고 있어요. 거래소가 익명성을 갖고 있으면 미국의 마약 단속국도 당하는 거예요. 보이스피싱 당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5만 불이나 5만 5천 불이나 어제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2018년도에 그 익명성 얘기를 한 건데 그 익명성에서 파이는 자유롭다고요. 제가 조금 전에 이제 같이 공부하는 분도 공부하면서 한 분을 이렇게 했는데 KYC가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검증을 해갖고 11분을 해드렸어요. 11분을 해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 제 유튜브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10%는 65세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40대가 제일 많으시더라고요. 이게 파이코인이 문제가 뭐냐. 제 주변만 그렇겠지만 평균 연령 70대예요. 생태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생태계에서 놀 수 있는 사람이 거진 없어요. 이 스마트폰, 기계 경기가 있는 사람이고 이 멘탈 블럭에다 걸려 있는 사람들이라 가지고 저도 사실은 약간은 그런 쪽이지만 이게 파이는 생태계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생태계에서 뭘 할 생각은 없고 전부 이게 언제 오르느냐 이 생각만 하시는 분들이 참 슬프게도 너무 많더라고요. 오늘 오셨던 분도 왜 이렇게 채굴 숫자가 안 올라가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하루에 시간당 0.03이에요. 그러면은 0.03이 24시간이니까 0.72개가 생기겠죠. 3일이 되면 2개가 생기겠죠. 근데 보니까 자기 한 명이에요. 생태계가 잘 되려면 생태계에 기여를 하는데 더 큰 걸 바라려면 생태계에 뭔가 기여를 해줘야 되잖아요. 누구 소개도 좀 해주시고 하세요. 그랬더니 소개 못해요. 설명을 못하니까요.
아유, 입에서 저절로 연불이 나오죠. 그게 이제 이런 게, 거기가, 각 빅데이터 갖고 이 4,700만 명을 다 볼 거 아닙니까? 사실 이런 4,700만 명이지만 이게 생태계에서, 정말로 생태계에서 뭘 하는 사람들, 글쎄요. 500만 명 될까요? 광고는 그냥 하나요? 4,700만 명이면 뭐 그냥 다 하나요? 그 4,700만 명의 나이, 성향, 핸드폰에 머무르는 시간, 구매력 이런 걸 다 평가하는데 아마 이래서 광고도 자유롭지 못할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런 문제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어찌됐건 뭐 모든 게 이제 그렇고 제대로 하려니까 그렇고 그렇게 하려니까 이렇게라도 하는 데는 그래도 파이코인밖에 없고 그래도 하나 더 필요한 게 거래소. 그래서 업비트도 팔자가 시장에 매물이 나오는 거고 거래소가 미국에서 이제 점점 각국 금융이 실명화 단계로 가니까 익명성에서 실명성으로 가니까 거래소를 조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래소 팔자 나오는 거예요. 예전처럼 돈 놓고 돈 먹기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파이도 뭐 로드맵이 뭐 어쩌다 그러는데 아직 정부에서 인프라를 안 깔아놨는데 로드맵 무슨 소용이 있어요? Feasibility Study, FS 테이블, 타임 스케줄, 로드맵 그거대로 되는 기업 단 하나도 못 봤다. 더더구나 블록체인? 로드맵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가슴 답답하니까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뭐 9월달에 낸다고 하던데 그거대로 될 리가 없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지금 거래소 실명, 이 거래소 정산하는 작업이 지금 더 중요하죠. 프리미엄 축구 보니까 업비트가 어느 팀인가 그 누구예요? 울버힐 팀. 아무튼 뭐 업비트가 저기 프리미엄 광고도 하던데 글쎄요. 예전처럼 돈 많이 못 벌을 걸요. 아무튼 어제 거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레드핑크고요. 파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 더 필요하다. 그 하나는 거래소다. 어제 이제 DEA예요. 미국 마약 단속국. 레드핑크 얘기했죠. 마약 단속국이 사고를 당했는데 5만 불을 압수해 갖고 있던 암호화폐를 도둑놈한테 보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막 조작을 해 갖고 불법에 쓴 거를 이거 바이낸스 두 개의 바이낸스 계정에서 50만 달러가 넘는 암호화폐를 압수했다는 거예요. 돈 세탁하는 데 쓴, 마약 세탁하는 데 쓴. 지금 미국 상무장관이 또 중국에 가잖아요. 예전에는 암호화폐로 했는데 지금은 이제 쓰리쿠션으로 멕시코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 불법 자금하는 거는 계속 방법이 진행이 되죠. 그랬는데 레리핑크가 얘기하는 비트코인 이제 괜찮아라고 마약 단속국에서 지금 판정하기를 10% 미만으로 줄었어라고 2018년도에 얘기하고 지난달 8월 25일이니까 어제잖아요. 어제 신청했어요. 어제 그 블랙락에서 비트코인 ETF 신청했다고요. 그러면 이거 이제 뭐가 되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제 동시에 이런 사고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고 당한 거를 제가 레리핑크 어제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의 익명성이 리스크다. 암호화폐 불법 거래 시장인 다크웹에서 총기, 금지 약품을 거래하는 데 이용이 됐다. 과거에 2018년 8월 미국 마약 단속국이 비트코인 범죄 사용률이 10% 이하로 떨어졌다. 더 이상 비트코인이 암시장의 불법 거래 수단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렸지만 여전히 범죄에 활용되는 화폐라는 인식이 남아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5년 전이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추세가 암호화폐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트코인 ETF를 신청을 했는데 어제 공교롭게 마약 단속국이 사기를 당했네. 그러니까 레리핑크는 언젠가 가치를 저장하는 전자화폐를 사용하게 될 것이다. 지금 이제 되겠죠. 5년 전에 이미 이 얘기했고. 그렇지만 불법적인 일에 쓰이는 가치 저장 수단을 원하는 건 아니다. 불법적인 일에 안 쓰이려면 딱 두 가지예요. 코인이 실명화돼야 되고, 코인 채굴이 실명화돼야 되고, 거래소가 실명화돼야 돼요. 코인 중에 실명화된 거는 파이코인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지금 다른 거 우리가 뭐 이렇게 저기 뭐 업비트니 코빗이니 뭐 코인원이니 바이낸스니 이렇게 지금 이렇게 KYC가 빡세든가요? 아니에요. 그래서 거래소들이 지금 다 비상해요. 오죽하면 SH가 코인베이스를 딱 찍어서 했겠어요. 미등록 회사를. 미등록해서 제대로 하려고. 파이코인이 상장하게 되면 코인베이스에 상장할 확률이 제일 커요. 제가 보기에는. 바이낸스 같은 데 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채굴이 실명화되면 뭐해. 거래소 자체가 실명화가 안 돼 있고 익명성이 있는데. 레디핑크도 익명성이 위험하다고 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공교롭게 어제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면 어떤 사기꾼이 이제 미국 마약 단속국에서 이제 몰수한 거를 그 중에 테스트로 이제 5만 불을 보내기 전에 테스트로 45.36달러를 보낸 거를 해커가 딱 본 거죠. 이 중에서 이제 암호화폐 지갑 암호가 되게 길어요. 30자 내외인데 이걸 다 사람들이 다 모르니까 어디다 적어두지 파이도 그러잖아요. 어디다 적어두지도 말라. 따로 적어두고 기계에 저장하지 말라 이렇게 막 얘기하잖아요. 자, 적어두는 것도 힘들고 이걸 나중에 30자를 치기도 힘들고 어딘가에 뒀다가 붙여넣기를 한다고요. 요거를 30자를 사람들이 머릿속에서 다 외우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처음 5자와 마지막 5자만 사람들이 이렇게 본대요. 우리가 이제 주유소 가다 보면은 뭐 1399원, 1397원 막 이렇게 되잖아요. 네 자리로 가격이 있지만 사람들 앞에 두 자리만 본다는 거예요. 1501원하고 1499원하고 2원 차이밖에 안 나는데 1499원이면 싼 거 같고 1501원이면 비싸게 한다라는 거죠. 도둑놈들은 이런 사람들의 심리를 알고 요 보안 계정에 처음 5자와 마지막 4자와 일치하는 암호화폐 주소를 자기가 재빨리 설정해 가지고 이거를 보안관에게 테스트 송금한 것처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케이가 돼갖고 이제 나머지 돈을 보냈는데 이거를 55,000달러를 그 다음 범에 이제 이 마약단속국 직원이 보냈죠. 그랬는데 이미 이거를 테더 운영자에게 연락했을 때는 돈이 이미 사라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금액은 상관없지만 큰 금액을 보낼 때는 지갑 계정 자체를 다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니까 지금 뭐 거래소 자체가 이렇게 익명성이 돼 있으니까 알아도 미국 마약 단속 당하는 판인데 그래서 지금 뭐 FBI도 하고 하는데 지금 다 아닥하고 있대잖아요. 이렇게 당하니까. 자, 이런데 투자자 피해가 없다고요? 이런데 SEC가 그냥 막 허락해 준다고요? 파이는 이런 문제가 없잖아요. 일단은 이제는 거래소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 어제 얘기를 했던 건데 아무튼 자기가 ESG 막 이렇게 뭐 추하고 개인화됐다라고 이제 자기가 했던 사람이 지금 ES가 어쩌고 저쩌고 하던 사람이 ES 이제 얘기 안 한다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레이트 리셋 하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게 한국 GDP가 1조 6,600억 불이더라고요. 600억 불로 이렇게 됐어요. 1조 8천억 불까지 갔다가. 근데, 이게 이제, 중국이에요. 중국이 한 17조 달러 정도 돼요. GDP가. 이 양반이 하는 회사는 15조 달러예요. 15조 달러. 거진 뭐 중국 GDP에 해당하는 돈을 굴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2018년도에 비트코인 안 된다고, ETF 안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비트코인 ETF를 이제 신청한 거예요. 야, 비트코인 대박 좋다. 그랬는데, 아이고, 마약단속국에서 사고가 났네? 그래서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비트코인도 이제 쨍하고 했을 날이 오긴 오는 것 같은데 공교롭게도 그렇게 사고가 났네. 어제 그 사고 없었으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았는데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거죠. 지금 이게 이제 이 레드핑크 블랙락의 자산 규모예요. 10조
15조, 11조, 17조 이 정도까지 토탈 어셋이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이런 어마무시한 회사,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1988년도에, 어제 이제 소리가 안 좋았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만 다시 말씀드릴게요. 블랙 먼데이 이후에 만들었고, 메릴린치도 인수해서 블랙락이 인수한 회사고, 그 다음에 2008년도에 서프라임 모기지 사건 때 밑에 판돈 다 됐고, 뭐 쭉 이제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ESG니 무슨 뭐 이런 거 뭐 하다가, 이 사람이 사실은 세계 경제, 정치, 미디어, 언론, 뭐 심지어 저기 미국의 풋볼이나 이런 야구 같은 것도 다 광고주들을 다 움직이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이 비트코인 아직 안 돼. SEC에서 하기 전까지는 아직 안 돼. 비트코인은 두 가지 문제가 있어. 익명성이 안 돼 있잖아. 이제 그 익명성이 안 돼 있고 불법 자금, 그러면서 이제 그리고 정부 지원하고 익명성 두 개가 있어야 돼라고 했는데, 정부가 지금 이제 해줄 것 같으니까 이제 오케이를 했는데, 익명성도 이제 이 정도, 물론 너무 깨끗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범죄에 사용되는 게 10% 미만이니까 이제는 되겠지 그랬는데, 어제 범죄가 뻥 터져버리니까. 그러면서 지금 이 사람이 벌써 5년 전에 얘기한 게 변화가 없어요. ETF 출시는 시장이 합법화돼야 가능하다. 근데 지금 아직 시장이 합법화될지 안 될지를 모르잖아요. ETF 승인 권한을 쥐고 있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현물 ETF 신청을 수락하지 않고 있잖아요. 투자자들에게 투자자 보호 문제를 지금 미국 마약 단속국이 지금 사기를 당하는 판인데, 일반인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뭐 저 같은 사람은 더한 거죠. 그래서 너무 은행, 정부, 이런 뭐 거래소, 이런 중앙기관을 우회하기 위해서 그런 수단으로 비트코인이 만들어졌다. 이게 비트코인이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천재가 트러스트 사회를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게 거꾸로 지금 너무나 독립되어 있다라는 것이 비트코인의 성공을 가로막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거진 풀렸다고 생각하고 ETF 신청을 블랙락에서 했는데, 그렇게 사고가 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침 참 공교롭게도 이제 그래갖고 이게 블랙락이 대담한 비트코인 모험을 시작했다라는 게 딱 나온 거예요. 8월 25일 날 어제. 그 내용을 보니까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이 비트코인 상장지수 설립을 위한 대담한 발걸음을 내디딤에 따라 앞으로 암호화폐는 중요한 순간을 맞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ETF는 주식과 마찬가지로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투자 수단입니다. 얼마 전에 그 커피도사님이 비트코인 ETF 얘기했고 파이코인 ETF 얘기했는데요. 파이코인 ETF 제가 보기에는 2025년, 2026년 그때 가서 대박나게 올라갈 것 같아요. 그때 천불 만불 그냥 돌파해 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지금 신청했다고요. 그래서 여태까지 2018년도만 해도 비트코인에 대해서 비관적이었는데 이제 레리핑크가 신청을 했네. 이거 대형 호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이제 블랙록의 신청서에서 눈에 띄는 점은 미국 최대 ETF 제품군인 아이쉐어 통해서 4조 달러라는 자산을 운용하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라는 위상입니다. 이 위상도 있지만 이 사람의 영향력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거죠. 블랙록의 실적을 보면 레리 핑크 CEO가 일반 투자자들은 알지 못하는 어떤 내면의 움직임을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암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블랙록의 ETF의 신청이 향후 6개월 이내에 승인될 가능성이 높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앞으로 6개월 이내에 승인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왜? 레리 핑크가 신청했으니까.
레리 핑크 이제 신청해서 2018년도에 독립성 너무 독립돼 있다, 익명성 안 됐다, 그래서 안 된다 그랬는데 뭐 마약 단속국에서 그런 얘기도 했고 이러면서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영원히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지금 안 된다 그랬는데 딱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제 된다라는 거죠. 암호화폐 업계의 다른 경쟁자들은 블랙록이 제안했기 때문에 다른 플레이어들도 이제 막 신청해서 피델리티 인베스코 뭐 그다음에 다른 데도 현물 ETF 신청을 다시 할 거다. 그러면서 미 증권거래위원회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 그래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이제 곧 될 것 같다라는 얘기가 쭉 나온 거죠. 그래서 블랙록의 비트코인 ETF 신청 결정은 암호화폐 시장의 진화에 있어 중요한 순간입니다. 블랙록의 신청이 승인될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러나 이 블랙록의 대담한 움직임은 이미 시장을 뒤흔들고 비트코인 ETF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분야를 계속 지켜보면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전반의 미래가 됩니다. SEC의 결정은 의심할 바 여지없이 시장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잠재적으로 암호화폐 투자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지금 이제 지금 될 거는 같은데 그 전에 SEC가 거래소부터 확실히 조질 거예요. 거래소가 아니 미국 마약 단속국이 지금 이 해킹을 당하는 판에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판에 말이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거래소에서 KYC를 파이코인처럼 하기 전에는 안심 못한다라는 거죠. 일단은 나쁜 놈들은 또 길을 찾아내겠죠. 그럼 또 맞게 역사는 그러면서 발전하는 거니까요. 의학이 괜히 발전했나요? 병이 생기면서 발전하는 거죠. 실력은 괜히 느나요? 문제가 생기면서 느는 거죠. 예, 어제 덤성덤성 해갖고 좀 명확한 목소리를 다시 하려고 그러는데 정말로 운 좋게도 레리 핑크 회장과 관련된 중요한 얘기, 마약 단속국 얘기가 있어서 어제 내용보다는 조금 알차게 된 것 같습니다. 파이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 사람 입만 보면은 대충 그림이 나오니까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즐거운 토요일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